문제인데요. 재판소원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것도 법조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3심제잖아요. 지금 현행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법체계가 3심제 아닙니까? 지금 투표창을 올렸는데 한번 올려진 저 투표창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주시면은 제가 이 방송 끝날 쯤에 한번 결과 한번 취합해서 전달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3심제가 어떻게 되느냐? 최소 9심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저만의 뇌피셜이나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법조인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3심제가 아니라 이제 9심제가 될 거야. 재판소원 하게 되면은 9심제? 아니 뭐 헌법소원 하면 4심제 아니야? 4심제가 아니라 9심제랍니다. 왜 9심제가 되는지를 한번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9심제가 되는지 뜯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현행 3심제는 1심 지방법원, 보통 지방법원 판결이고 2심 고등법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2심이죠. 항소심. 그리고 3심 대법원 상고심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3심인 거고 근데 만약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파기환송심 그게 4심이죠. 그리고 파기환송해서 다시 재상고를 하면은 5심. 현재 이 3심제에서도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은 5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제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5심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파기환송심까지 있는 그런 사건에서 파기환송하지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5심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헌재로 들고 간단 말이죠. 헌재가 이걸 합니다. 그럼 6심이 되는 거죠. 헌재가 보기에 이거는 이거 기본권 침해했네. 재판이 기본권 침해했네. 그리고 취소를 합니다. 그럼 6심이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그럼 다시 파기환송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7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법원에서 한 파기환송이 다 어디로 내려간다?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8심이죠. 자, 고등법원에서 다시 그러면은 파기 취지에 따라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상고를 한다? 그러면 대법원 재상고심. 지금 일일이 얹기에도 지금 바쁘죠. 최종심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해서 9심이 되고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최소한이다. 저는 사실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만약에 헌재가 대법원 판결이 기본권 침해라고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이걸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저는 좀 심각하게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이 사실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헌재는 사법부라고 한다면은 이게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이 대법원 이하의 어떤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사법부에 있지 헌재는 그 본질상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사법기관도 아닌 헌재가 한 판결, 취소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따른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헌재에서 6심했어요. 근데 대법원이 안 따라요. 그러면은 안 따르고 그냥 원래대로 재판해요. 그러면은 그거 다시 당사자가 어디로 들고 간다? 헌재로 들고 간다. 그럼 헌재가 다시 취소해. 그럼 대법원 다시 와요. 그럼 대법원이 또 지금 제가 말하기도 바쁠 정도로 그냥 무한 루프로 간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야 이거는 최소 9심제, 지옥의 9심제다. 아니면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20년은 좋게 걸릴 이런 재판 뺑뺑이로 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구만 좋을까요? 변호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다도 아니에요. 특정 영역의 전관 변호사들 어디겠습니까? 헌재 출신 연구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당장에 지금 대형 로펌에서 헌재 출신들 모셔가려고 눈이 벌겋다고 하잖아요. 이미 많이 비싼 값으로 모셔갔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비싼 몸값에 헌재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누구만 이익이다?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 결국 이 재판 제도를 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재판 소원이 있는 나라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신들 말대로 민주당 말대로 재판 소원이 있으면은 기본권 구제에 훨씬 낫다면서 법원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면서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면 여기 이제 재판소원 제도가 있는데 여기가 80% 이상이 사건이 재판소원이라고 그래요. 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곳이에요? 법률이 위헌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판소원 때문에. 밀려드는 재판소원 때문에 정작 해야 될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들이 다 지금 헌재로 가고 헌재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실제로 권리 구제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대부분은 다 기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각이 되고 결국 어떻게 된다? 희망 고문.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일단 있으니까 자 대법원 판결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은 그래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된대 어쩌겠어 하고 당사자도 수긍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 안 돼 이거 헌재하면 다시 가야겠어.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서 헌재 가서 결국 권리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80% 이상이 이런 헌법소원 사건들인데 그 중에서 인용되는 사건은 비율이 어느 정도다? 0%대다. 그래 0에서 1%대. 거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고는 갈 수 있는데 그래 들고 가는 건 이 맘이야.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어떻겠어요. 이거 다 받아주다가는 자기네들이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기각이 된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들고 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결과를 모르고 희망 고문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 출신 변호사들만 그야말로 논하는 황금어장이 될 것이다. 주로 아마 이런 대상이 될 사건들이 아마 행정소송, 특히 조세소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조세소송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은 내가 몇천억 원 세금을 부과를 받았어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잖아요. 그게 이제 조세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패했어요. 2심에서도 패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세금 내야 되는 입장이야. 그게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나 이거 감당 못하겠어. 그 헌재로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헌재에서 만약에 이거를 뒤집었다? 야, 이거 되네? 이게 되네? 이렇게 하고 새로운 시장, 정말 돈 되는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안팎이나 이렇게 법조계에서 전망하기로도 이런 돈 되는 사건들에 이 헌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그야말로 황금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금 부과되면 내시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 헌재까지 들고 가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재판소원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지옥의 구심제까지 한번 짚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도 이번 주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중간 저 투표 결과 한번 알려드릴까요? 투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어느 나라가 더 합리적인가? 아까 투표 결과 올린 거에 34대 66. 그러니까 한국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이 34%, 그리고 중국이 더 합리적이다. 2배 이상이네요. 66%의 지금 투표하신 분들께서 중국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테리우스님 말씀대로 진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제대로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져.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니님이 이런 그 의문을 주셨는데 대법원이 있는데 왜 헌재가? 그러니까 이거는 헌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법기관하고는 별도로 원래 기능은 뭐냐면은 법률의 위헌 여부라든지 이거를 심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헌재가 위헌 판결한 법률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칸통죄라든지 그리고 이 법률의 위헌 여부 말고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크게 겪은 사건이 뭐예요? 대통령 탄핵 사건. 그러니까 원래는 헌재는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헌법과 관련되는 정말 특수 영역의 재판을 하는 그런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렇게 재판소원법이 통과됨으로써 4심제, 6심제까지 하게 되면은 헌재가 대법원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재판기관, 원래는 사법기관도 아닌데 또 하나의 재판기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